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청와대 요구로 상납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용처가 과연 밝혀질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3인방은 박근혜 지시로 돈을 받았어요. 국정원장 3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달래서 줬어요. 이런 진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예. 뭐 내곡동 사저 준비도 아마 실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해 주시고요. 박 정부 국정원장들의 상납 인정. 그래도 박은 여전히 억울할까? 18년 보좌 문고리 3인방 받으라 해서 받았을 뿐이죠. 뭐 특활비 상납을 공히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장 3인은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에요. 뭐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달라는데 뭐. 오늘 소환 이병기. 특활비 상납 인정. 받았는데 썼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썼나? 어디 갔지 돈이? 자, 특활비 용처 내곡동 집 구입 연관성은 또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국감에서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만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준비를 지시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무슨 복덕방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법사위에서 국감 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실무근이다. 퇴임 후에도 삼성동 사저로 갈 거다. 퇴임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면 다음 날 바로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먼저 돈을 지불하고 집한 돈은 나중에 받아가지고 중간이 비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챙겨서 갖다 내셨냐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그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 지지 받으셨나요? 우리나라의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 6,700만 원을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저에게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절을 국정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건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 생방송 MBN 뉴스와이드 7시 13분을 지났습니다. 이건 노영희 심리학 박사 수료하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요. 이병기 원장은 뭐가 좀 오히려 그냥 다 털어니까 편하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 근무 되게 피곤하게 하신 분 아니에요? 청와대 있을 때? 그렇죠. 힘들게 정말로 사실은 제일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특이하십니다. 이분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까 인터뷰 나왔는데요. 네. 있는 대로, 네. 아는 대로 네. 소상하게 말하겠다. 뭐
뭐 많은 얘기 매우 나올 것 중요하지 같은데요.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본인이 예, 예. 제일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국정원장보다도. 예. 이건 많은 제가 얘기 봤을 때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더 많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나 예. 대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고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쓰일 수밖에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아마도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걸,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어차피 밝혀질 거, 내가 말해서 조금이라도 내 죄를 감해지면 어떨까? 그러게요. 라는 식의 생각들을 아마 각자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차정 교수님, 짧게. 예, 고스톱 칠 때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독박 찬스라는 거. 네. 지금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지난번 구속 연장됐을 때그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이렇게 다 갈 테니까 네. 모든 공직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독박을 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뭐 지금 뭐 국정원장이나 비서들 입장에서는 다 미루면 되죠. 그리고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이걸 진실 다툼을 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그러니까 다 독박. 떠미루고 가는 거죠. 황 소장님. 홍콩 영화에 보면요. 저런 구절이 좀 나오죠. 네. 어리단, 형기장. 어리는 짧고 형기는 길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가자 이런 이야기겠죠. 예,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지금 국정원 활동비가 청와대에 갔는지 예? 갔다면 그것을 상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 또 그것이 어떤 대통령 등의 개인에 의해서 유용되었는지 예. 또는 최순실한테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재판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이병기 전 원장 얘기도 예. 그 넘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했지 그것이 예. 불법이다. 예. 아니면 뭐 누구한테 유용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넘어가기 대해서 왜 우리가- 죄송해요? 예. 국정원장이 갖다 줬는데 왜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특수활동비는 기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밝히지 말아야지 비밀리에 갖다 줬으면 국정원장까지 지는 사람이. 거고 그리고 저분이 저 선배고 저하고도 아, 지금 친한데 그 얘기를 해서 뭐예요 지금? 예. 그 어떻게 선배가 저렇게 뭐지? 얘기했을까 저는 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와 봐야지 나올 저는 거 거기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 맞다. 당연하죠. 예, 예. 그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죄 넘겨짚지 추정의 말자. 원칙인데. 예. 근데 차명진 의원님께서 그린 그 그림이 예. 지난 주말에 썼던 그림 똑같거든요. 일종의 자기 표절을 한 것인데 그거 좀 밝히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해야 고위직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자기 표절하면 안 되거든. 예, 아주 뭐 화기애애들 하시네요. 아니 문제가 패널들 간에. 하도 이제 곤란해서 네, 상상력이 자꾸 제한이 돼서 미안합니다. 네. 그 어렸을 때 무전 취직하거나 그다음 버스비 안 낼 때 뒤에요 하고 맨 마지막 그런 게 사람이 있었어요. 튀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땐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기고 다들 다 튄다. 예, 네. 뭐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요. 이것으로 보면 예. 저는 더 이상 정치권에서 친박계는 존속이 불가능하다. 탄핵을 예. 당하고 구속되어서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초라한 친박계의 모습. 정치적으로 전 존속, 정치적으로 예, 친박, 존속하기 동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무석 박사 평가. 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분들이 다 70대 중반들입니다. 그 40년대 중반생들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 나이에 예. 하나하나 또 누구를 위해서 뭘 어떻게 다음을 기약하고 뭘 그럴 필요도 없다. 옹호하고 또 거기에서 혹시 하기야. 그 젊은 검사 앞에서 들키고 말 일관성 없으면 또 피곤하죠. 거기에서 또 네. 체면 상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 네 젠지 내 젠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워질진저. 그야말로 간단히 몸이 피곤하다. 이분도 그런가요? 충신일까요? 이 사람은 간신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배신자일까요? 정호성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선 충신이요 뒤에선 자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성 돈 받았다. 치명적 진술. 국정원 뇌물에 대해 순순히 자백한 정호성은 왜 그랬을까요? 앞에선 충성 뒤에선 자백. 정호성은 충신 코스프레였던 것인가? 국정 책임감 커서 생긴 일입니다. 흑흑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은 역시 내 첫사랑 조자룡 같구나. 그리고 방청석에던 대쪽 같은 중심은 역시 정호성이야 하는 얘기들을 들었던 정호성이 국정원한테는 뇌물 받았죠. 뭐 술술 불었어요.
조자룡은 무슨 믿었던 너마저 이런 생각이 아니실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아까 누가 나이 얘기하셨죠? 국정원장 세 분? 양 박사가 하셨나요? 예. 나이들 많으시다고. 근데 예. 이분은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분은 저는 이제 실사구자라고 적었는데요. 실사구시가 뭐예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게 그 실사구시잖아요. 예.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을 구제하는 게 실사구자잖아요. 이제는 나 살자. 자꾸 거짓말 해봐야 자기가 그 녹취해놓은 증거들이 자기의 발목과 자기의 논리를 깨는데 어떻게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예. 좀 뭐 배신자 소리 듣고 좀 짧은 어리라는 소리 듣고 목소리 높일 일이 그래, 아닌데. 나 그냥 네, 여기 그게 말하지 않아도 잘 편안하게 들려요. 좀 가자. 예. 점잖게. 황장 소장이 낮춰서 차분하게 할게요. 내용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금 해보세요. 저 사람이요 안에서 안봉건이 이재만이를 상대로 너희가 매맛을 아냐 이럴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똑똑하니 매도 먼저 싸게 맞는다. 뒤에 잡혀오면요 점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붙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지금 어렵겠네요. 나중에 둘이 안봉근 이재만은. 상 소장은 매 앞에 장사 없고요. 예. 그 징역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그 공직자 짧게. 신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가법상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이것을 지금 감당하기 뇌물이 쉽지 걸려 않을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예.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명진 전 의원님 얘기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보면 따로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프리바게닝을 하는 거지. 뭔가 따로 챙긴 게 있다. 자, 이 사람도 따로 챙긴 게 있냐 없냐 지금 또 한편의 조폭과 권력 유착 드라마가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청와대 요구로 상납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용처가 과연 밝혀질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3인방은 박근혜 지시로 돈을 받았어요. 국정원장 3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달래서 줬어요. 이런 진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예. 뭐 내곡동 사저 준비도 아마 실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해 주시고요. 박 정부 국정원장들의 상납 인정. 그래도 박은 여전히 억울할까? 18년 보좌 문고리 3인방 받으라 해서 받았을 뿐이죠. 뭐 특활비 상납을 공히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장 3인은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에요. 뭐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달라는데 뭐. 오늘 소환 이병기. 특활비 상납 인정. 받았는데 썼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썼나? 어디 갔지 돈이? 자, 특활비 용처 내곡동 집 구입 연관성은 또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국감에서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만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준비를 지시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무슨 복덕방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 지지 받으셨나요? 우리나라의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MBN 뉴스와이드 7시 13분을 지났습니다. 이건 저 노영희 심리학 박사 수료하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요. 이병기 원장은 뭐가 좀 오히려 아유 그냥 다 털어니까 편하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 근무 되게 피곤하게 하신 분 아니에요? 청와대 있을 때? 그렇죠. 힘들게 정말로 사실은 제일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특이하십니다. 이분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까 인터뷰 나왔는데요. 네. 있는 대로 아는 대로 소상하게 말하겠다. 뭐 많은 얘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본인이 예, 예. 제일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국정원장보다도.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누가 먼저 더 많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나 대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아마도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걸,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어차피 밝혀질 거, 내가 말해서 조금이라도 내 죄를 감해지면 어떨까? 그러게요. 라는 식의 생각들을 아마 각자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차정 교수님 짧게. 예, 고스톱 칠 때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국감 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실 무근이다. 퇴임 후에도 삼성동 사저로 갈 거다. 퇴임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면 다음 날 바로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먼저 돈을 지불하고 집한 돈은 나중에 받아가지고 중간이 비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챙겨서 갖다 내셨냐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 6,700만 원을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저에게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절을 국정원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건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 생방송